안녕하십니까. 고지학의 경제버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퇴직연금을 주제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어떻게 퇴직연금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더 낮냐. 아시겠지만은 노후 대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른바 삼중연금이라고 하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런데 개인연금까지 준비하는 사람들은 한 6%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대부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두 가지가 노후 대비에 가장 큰 수단인 셈인데,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고령층의 평균 연금 수령액이 65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 완전히 용돈 수준이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아니라 국민용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은 국민연금이 천조 규모가 되지만은 아시겠지만 저출생,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대로 가면은 2050년대 중반이면은 국민연금이 고갈이 된다. 반면에 퇴직연금은 우리 직장인들의 연봉의 12분의 1씩 적립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431조 원, 그리고 2033년, 불과 8년 뒤면은 940조 원, 한 10년 뒤면은 1000조 원 시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적립금이 계속 쌓여갈 거다. 그런데 수익률은 형편이 없다.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에 공약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지금 퇴직연금 제도를 이 낮은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지금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최근에 국정기획위원회, 윤석열의 파면 때문에 인수위 없이 출범했죠. 지금 정부가. 그래서 인수위 역할을 하는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에다가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최근에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퇴직연금 장기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퇴직연금은 아시겠지만은 DB형이 있고 DC형이 있고 IRP가 있어요. DB형은 이 직장인이 자기 회사한테 관리 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DC형은 회사가 아니라 자기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거. 다음에 IRP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개별적으로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에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직접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이 2.86%, 최근 10년간 수익률은 2.31%. 그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미국의 S&P 500 지수의 추이, 2022년부터 작년 말까지, 작년 말에 5,882포인트. 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2,399포인트. 정기예금 3년 수익률이 2.66%. 그러니까 퇴직연금 장기 수익률, 10년 장기 수익률 2.31%는 은행의 정기예금 수익률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물가상승률도 못 쫓아간다. 지금 물가상승률이 2% 중후반. 그런데 2.31% 정말 터무니없는 거죠. 터무니없이 형편없는 수익률을 내고 있다. 보십시오. 그 다음 그래프 보실까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연도별 수익률을 비교해 보세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한 번도 퇴직연금이 쫓아간 적이 없을 뿐더러 3분의 1 수준이에요. 평균을 내보면은 국민연금은 8.69%, 최근 5년간 8.69%의 수익률을 냈고, 사학연금은 8.66%.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비슷하죠. 여기는 전문성이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을 하죠. 국민들이 낸 연금 보험료를 다 모아가지고 국민연금공단에 소속된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을 해요. 해외 주식에도 투자하고 국내 주식에도 투자하고 채권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최근 5년간 8.69%의 수익률을 냈다. 사학연금도 비슷하죠. 사립학교의 교사들이 내는 연금 보험료를 모아가지고 그걸 운용을 해요. 국내외 주식, 채권, 부동산에 투자해서 국민연금공단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 그런데 퇴직연금은 최근 5년간 수익률이 2.82%에 불과하다. 이것도 최근 몇 년 동안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률을 낸 거예요. 2022년까지만 해도 2015년부터 22년까지 수익률을 보면은 평균 1%대 중반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최근 10년간 수익률은 2.31%.
그런데 최근 5년간 수익률은 그나마 주식시장이 좀 선전을 하면서 2.82%를 기록을 했다. 그렇지만은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수익률과 비교하면은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걸까? 자, 다음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431조 적립돼 있는 퇴직연금의 82.6%가 원리금 보장형이에요. 원리금 보장형. 원금 보장형 상품 대부분이 은행 예금이죠. 지금 은행 예금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제2금융권 저축은행이 1년 넣어놓으면 한 3.0% 정도 돼요. 그리고 은행권은 보다 안정적인 은행권의 1년 정기예금 금리는 2% 중후반이 대부분이다. 3%가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83%가 431조 퇴직연금의 83%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채권도 회사채가 아니고 회사채는 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금리가 높잖아요. 국공채 아주 금리가 낮은 국공채에 대부분 묵혀 있다. 반면에 실적 배당형 상품에는 불과 17.4%.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회사가 관리를 하는 거 DB형. 거기에 우리가 낸 퇴직연금의 절반 정도가 회사가 관리하는 DB형이에요. 개인이 관리하는 거는 DC형은 27%, 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IRP는 22.9%. 그래서 그나마 DB형보다는 DC형이나 IRP가 조금 수익률이 더 높아요. 왜 그러냐? 회사 입장에서는 보십시오. 연봉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으로 적립을 하죠. 그런데 종업원이 그 관리까지 회사에 맡겼어. 그러면은 이 직원이 20년, 30년 근무하다가 퇴직할 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손실이 나면 어떻겠어요? 종업원들 회사를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그래서 DB형의 90%가 원금 보장형 상품에 들어가 있다. 은행 예금이나 아주 안전한 리스크가 거의 없는 국공채. 그렇지만은 수익률은 아주 낮은 그런 상품에 90% 이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DB형의 수익률이 저조하다. 그나마 개인이 관리하는 DC형이나 IRP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그래도 2% 후반대, 3% 초반대 정도 돼요.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수익률에 비하면 형편이 없다. 자, 왜 그러냐? 개인이 관리하는 것도 보십시오. 직장 생활하느라고 굉장히 바쁘잖아요. 자기가 이게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변동성이 있어요. 증시라고 하는 거 보십시오. 사이클이 있잖아요. 채권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시장이 좀 좋을 때는 리츠형 상품에 좀 투자 비중을 늘리고 증시가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는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늘 예의주시하면서 즉각 투자 포트폴리오를 바꿔줘야 되는데 직장인들이 자기가 관리를 하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률이 저조하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도 내놓고 민주당에서 법안도 준비하고 있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최근에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퇴직연금 개선 방안이 뭐냐? 첫 번째,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퇴직할 때 퇴직 일시금하고 퇴직연금하고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돼 있어요. 저는 2년 전에 한국일보에서 퇴직할 때 퇴직 일시금으로 받았어요. 회사가 적립해 놓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안 받고 일시금으로 받았어요. 연금으로 받으면은 세금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는 뭐 한 1,000만 원 이상 좀 손해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애들 이제 결혼도 시켜야 되고 또 뭐 노후에 또 뭐 주거와 관련해서 또 급히 들어갈 수도 있고 다음에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의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앞으로는 무조건 연금으로 받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직장인들이 사실 저처럼 직장인의 90%가 퇴직 일시금으로 받아요. 그런데 일시금으로 받다 보니까 빚 갚는 데만 있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지금 엄청난 수준 아닙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그리고 최근에 2, 3년 동안 고금리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빚 갚는 데 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퇴직을 해가지고 30년 동안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된 직장인이 많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퇴직 일시금을 활용해가지고 치킨집을 연다거나 편의점을 한다거나 자영업에 뛰어드는 장사 미천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말아먹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애들이 청년 취업이 한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취업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비정규직 일자리 전전하다가 또 자기 이제 비즈니스 해보겠다고 좀 도와달라고 손을 벌려요, 자식들이. 그래서 퇴직 일시금으로 받은 돈이 유지가 안 되더라. 금방 다 날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금 충분한
노후 대비 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퇴직연금이라도 연금 형식으로, 매달 연금 형식으로 받게 하면은 직장인들의 안전한 노후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하는 건 아니고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적용을 하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사실 영세한 기업들, 중소기업들 중에 상당수 기업들이 퇴직연금에 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사업을 운영을 하다가 퇴직하는 직원이 생기면은 그냥 퇴직금을 내주는 그런 형태지, 매년 직원의 연봉의 12분의 1을 또박또박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그런 기업은 절반도 안 돼요. 그게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100% 제도화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다음에 직장인들이 조금 더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제도화하겠다라는 그런 두 가지 의미에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겠다라는 그런 지금 방향으로 좀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씩 일을 해야 되고, 그게 12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지 이제 퇴직금을 주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3개월 이상만 일해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바꾸겠다. 그거는 왜 그러냐? 너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비중이 커져 있기 때문이에요. 노동시장의 양극화죠, 이른바. 노동시장의 양극화. 그리고 배달 라이더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들은 퇴직연금에 가입 안 한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제도권, 퇴직연금 제도로 끌어들이겠다. 그래서 3개월 이상만 일을 하게 되면은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바꾸겠다라는 게 두 번째고요. 다음에 세 번째, 지금 퇴직연금 수익률이 너무 낮다. 회사가 관리하는 DB형이나 개인이 관리하는 DC형이나 전부 원금 보장형 상품의 대부분 꼬라박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10년간 퇴직연금 수익률이 불과 2.3%밖에 안 된다.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수익률의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아니 그러면은 국민연금공단처럼 운영해보면 어떠냐 이거죠. 퇴직연금을 지금은 개별 기업들이 자기가 원하는 금융회사랑 다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적립해놔요. 그리고 그나마 그 적립금의 대부분도 거의 90%가량이 원금 보장형 상품에 묶여 있어요. 손실이 날 위험이 전혀 없는 안정적인 상품.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터무니없이 낮죠. 아니 그러면은 국민연금공단처럼 펀드 매니저, 금융 전문가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각 회사에서 적립한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퇴직연금 공단을 만들어서 그리 다 모아가지고 해외 주식에도 투자하고 해외 채권에도 투자하고 해외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국내 주식, 채권,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서 운용을 하면은 8%대, 7%대, 9%대 수익률 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에요. 그거를 퇴직연금의 기금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퇴직연금 공단을 만들어서 금융 전문가들이 자산을 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퇴직연금을 불려주고 나중에 퇴직할 때는 이제 연금으로만 지급할게. 국민연금처럼. 그러면은 국민연금 뭐 한 70만 원에다가 퇴직연금 뭐 200만 원, 150만 원, 어떤 사람은 30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자기가 연봉이 6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연봉 6천만 원인 근로자가 30년간 근무를 하고 퇴직했다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연봉이 올라가겠지만은 뭐 6천만 원으로 고정됐다고 해도 12분의 1이면 500만 원 아닙니까? 회사에서는 매년 500만 원씩 적립을 해야 돼요. 지금은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고 있죠. 자기가 그 회사가 계약한 금융회사에. 예를 들어 뭐 신한은행이 될 수도 있고 뭐 한국투자증권이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식의. 그런데 이제는 퇴직연금 공단이 만들어지면 모든 회사들이 근로자 1인당 연봉의 12분의 1을 거기에 적립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운용을 한다. 그래서 수익률을 끌어올린다. 그래서 그 수익률을 퇴직한 근로자들한테 연금 형식으로 지급을 한다라는 요 세 가지를 추진을 해보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자 마지막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기업들이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들이 개별 금융회사와 계약을 하고 퇴직연금을 적립을 시키고 있는데, 그 금융회사들이 연간 퇴직연금 운용수수료로 가져가는 돈이 1조 5천억이에요. 1조 5천억. 엄청나죠? 42개 금융회사. 은행도 있고 생명보험사도 있고 증권회사도 있고 이런 42개 금융회사가 지금 연간 1조 5천억 원의 운용수수료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데, 퇴직연금 공단이 만들어지면은 운용수수료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다. 아니 그러면은 너희들 이렇게 형편없이 수익을 내고 있는데 퇴직연금 공단 만들지 말란 말이야? 근데 이제 금융회사들이 이야기하는 논리는 뭐냐면은, 제가 처음 두 번째 보여줬던, 세 번째 보여줬던 그래프 보시면은 국민연금 수익률, 사학연금 수익률, 퇴직연금 수익률, 그리고 밑에 TDF라고 하는 상품이 있어요.
TDF가 이것도 퇴직연금 상품 중에 하나예요.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퇴직연금 상품. 이게 뭐냐? TDF 중에 T가 타깃이에요. 타깃. 내 은퇴 시점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20년 뒤에 은퇴를 한다. 아니면은 2045년에 은퇴한다. 2050년에 은퇴한다. 2045, TDF 2045는 2045년을 타깃으로 한 거고 TDF 2030년은 2030은 2030년을 타깃으로 한 거예요. 2045년에 은퇴 시점에 맞춰가지고 자산을 자동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금융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주식에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다가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은 채권 비중을 늘린다거나 부동산 리츠 비중을 늘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좀 공격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리스크를 줄이는 식으로 하는 그런 식의 수익률은 지금 보니까 국민연금이나 아니면 사학연금 수익률과 거의 대등하다. 그래서 정부에 요구하는 게 우리가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근데 이거는 개인의 욕구를 반영하는 상품은 아니에요. 그냥 그 금융회사가 그냥 자기네가 설계해가지고 거기에 가입하는 그냥 직장인들이 가입을 하면은 그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개인의 성향이 예를 들어 나는 주식 상품을 더 많이 담았으면 좋겠는데 채권 상품 조금 더 안정적인 상품을 더 많이 담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개개인의 욕구까지 반영하지는 못해요. 그냥 자기네가 그냥 일괄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에 가입한 직장인이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 1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은퇴 시점에 그 수익률을 얹어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회사들이 요구하는 거는 좀 더 다양한 자산 배분형 상품. 나는 고위험, 고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다. 그러면은 그런 성향의 고위험, 고수익률. 아니면은 저위험, 저수익률. 뭐 중위험, 중수익률. 다양한 투자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자산 배분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경쟁을 시켜라. 그리고 한국과 일본만이 퇴직연금 중에 원금 보장형 상품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만 미국이나 서구는 원금 보장형 상품에는 퇴직연금을 운영할 수 없게 제도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퇴직연금이 계속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이것이 또 산업에 투자가 되고 그래서 주가가 뛰고 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냐. 우리도 좀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투자 상품에 다양하게 좀 활용이 될 수 있게 너무 원금 보장 상품으로 가지 않는 구조를 좀 만들어주고 다양한 자산 배분형 상품을 설계해서 팔 수 있게 허용해 달라라는 게 금융회사들의 요구예요. 사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뭐 두 개 다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의 국민연금처럼 퇴직연금 공단을 만들어서 퇴직연금 공단이 펀드 전문가들 채용을 해가지고 직장인들이 낸 퇴직연금 계속 매년 적립되는 퇴직연금을 전문적으로 운영해서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방안 아니면 금융회사들이 주장하듯이 원금 보장형 상품에 많은 지금처럼 90%가 거기에 쏠리게 하는 구조를 좀 바꿔서 미국이나 유럽처럼 퇴직연금은 주식이나 채권이나 좀 더 수익률이 높은 그런 상품으로 운영할 수 있게 제도화 시켜놓고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투자 상품을 설계하고 직장인들한테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두 가지 방안 중에 과연 어느 방안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더 나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뭐 딱 1번이 좋다, 2번이 좋다 이렇게 딱 쏠리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그리고 고용노동부 지금 당정의 퇴직연금 제도 개선에 알맹이를 채우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퇴직연금 지금 새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